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 프로농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농슐랭 가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제가 와를 외친 것 같아요. 텐션이 진짜 높네요.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좀 휴식기를 잠시 가졌죠.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영상을 좀 편집을 하다가 한 2주 정도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을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번 주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게 사실 뭐 각 팀별 프리뷰 뭐 이런 걸 찍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개막을 앞두고 저희도 이제 시작을 알린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디어데이를 또 갔다 오셨잖아요. 네. 미디어데이의 현장이 어땠는지 직접 갔다 오신 분의 입장에서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약간 현장 분위기는 뭐 아무래도 이제 각 팀들이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긴장감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뭔가 이제 선수들도 이제 평소에 미디어데이와 다르게 유니폼을 입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 유니폼 입고 나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인터뷰를 하지? 그랬는데 그 위에 다 잠박 아니고 뭐죠? 네, 위에 저지, 슈팅 저지를 입고 인터뷰에 임했더라고요. 네. 사실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 주축 선수 또는 주장 한 명만 나왔었는데 올해는 주장과 함께 또 대표하는 선수 이렇게 2명씩 나와가지고 또 입담도 더하고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그 감독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세레모니 했던 거 있잖아요. 저희 임금배 감독님 처음에 이게 진짜 초대박이었어요. 네. 약간 이런 거 하시면서 그 또 이제 위성호 감독님하고 누구죠? 김한수 감독님은 또 약간 이거 아니요, 김한수 감독 한쪽만 했어. 그런가요? 네. 원래 두 쪽 해야 되는데 약간 긴장하셔가지고 감독님들도 그런 포즈가 사실 어색하잖아요.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뭐 물론 뭐 대본에 있는 얘기겠지만 그렇죠. 대본에 있었던 얘기겠지만 감독님들도 또 그런 자리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하신 모습을 보이셨고 그래도 좀 뭔가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김기훈 캐스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얘기하고 민망하니까 대본에 이렇게 써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진행을 진짜 잘해요. 내가 봐서. 네네. 저도 사석에서 한 몇 번 만나 뵀는데 굉장히 그 수다스러우시고 또 유머러스하시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MC 우리 아나운서 분이십니다. 사실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고 박지수가 없는 KB가 있기 때문에 우승 후보는 우리은행이다. 그리고 MVP는 후보는 김단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거의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이게 사전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팬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뽑은 또 미디어 쪽에서 뽑은 또 이렇게 약간은 좀 갈리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거의 비슷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위가 조금 달랐지만 비슷하긴 했다. 근데 이번에 저도 뽑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어쨌든 박지수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우승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제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MVP 후보 역시도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은행을 우승 후보로 뽑았고 또 김단비 선수가 MVP가 되지 않을까. 또 사실 과거의 이적 사례를 보더라도 뭐 김정은 선수가 우리은행으로 이적 당시도 이적하면서 우승을 했고 김정은 선수가 MVP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존재감을 알려주는 그런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가 또 오랜만에 또 본인의 이름이 MVP로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약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사실 신한은행 시절에는 김단비 선수가 굉장히 역할이 많았지만 우승 후보에서 또 MVP로 이렇게 거론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김단비 선수 굉장히 좀 기대감을 나타내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미디어데이 중에 뭔가 볼거리가 되게 많았던 미디어데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선수 이동도 그만큼 많았고 감독님도 바뀌었고 약간 이런 이야기거리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디어데이를 보는데 막 하나원큐 감독님이 엄청 근데 목소리가 엄청 인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중정. 저희 하나원큐에서는 뭐 약간 근데 나도 못 알아야겠어. 하여튼
뭐 굉장히 뭐 약간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이 임금배 감독님의 그 닭공과 섞어찌개 표현이 너무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표현도 저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좀 미디어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늘 이게 삼성생명은 좋은 인재들이 많고 좋은 자원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젊은 선수들이라 보니까 좀 어우러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역시나 이런 섞어찌개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런 출전 가용한 인원들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이 선수들을 뛰게 하지만 삼성생명이 또 못 뛰는 선수들은 또 출전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신이슬 선수라든지 출전 시간이 평균 출전 시간이 길진 않았잖아요. 그 선수들의 뭔가 출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지난 박신자컵 때 삼성생명이 우승을 맞아요. 했잖아요. 뭐 네. 그때 당시 활약했던 선수 또 신인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퓨처스리그 박신자컵 매번 이런 컵 대회 이 잘했죠. 퓨처스에서는 늘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기도 네. 하고 네. 역시 삼성생명은 뭐 워낙 그 벤치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뭐 네.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임금배 감독님도 이렇게 좀 선수들 다양하게 기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만큼 어떤 선수가 빠르게 좀 자리를 감독님에게 믿음을 주고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내느냐가 시즌 초반에 네. 이 눈도장 찍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반면에 BNK 같은 경우는 진한 선수하고 김한별 선수가 나왔는데 거의 말이 없는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면 툭끝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김한별 선수는 원래 좀 말이 없는 편이고 좀 묵묵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반면에 진한 선수는 말에 재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웃기거든요. 맞아요. 네, 뭐 미디어 쪽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한 선수는 진짜 웃긴데 다만 이제 공식 석상에서 본인이 좀 표현을 적절하게 막 약간 되게 이렇게 갸우뚱하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박정훈 감독이 어떻게 보면 2년 차인데 첫 번째 해에는 그래도 봄 농구를 했잖아요. 올해도 뭔가 또 이 한홍지 선수가 오면서 봄 농구를 할 수 있을지 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나요?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지난해만 보더라도 BNK가 초반이 스타트가 정말 좋지 않았고요. 맞아요. 엄청 안 또 이제 정말 후반기 들어서 중반기, 후반기를 거치면서 후반기에는 정말 좋은 경기력도 많이 나오고 또 정말 라운드 막판까지 그 삼성생명과 어느 팀이 올라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감독님이 좀 말씀하시기로는 뭔가 좀 이제 해보겠다 싶었는데 끝나버렸다고.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력, 좋은 경기력을 이번 시즌에 좀 이어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전 무엇보다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하남지 선수의 영입도 물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지만 김한별 선수의 몸 상태가 좋다는 거. 맞아요. 네. 아주 좋은 상태로 비시즌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에 맞물려서 그럼 또 신한은행 작년에 또 굉장히 그 삼성생명, 신한은행, BNK 이 세 팀이 약간 경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또 마지막에 신한은행이 BNK한테 또 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신한은행은 또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번 혹시 신한은행을 몇 위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신한은행 예상을 몇이요? 5위로 했어요. 자, 작년에도 사실 꼴찌를 예상했고 올해도 5위를 예상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그래도 5위 한 단계 올라왔는데 하나원큐보다는 낫다. 네. 아니 사실 이게 군하담 감독님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니 저 사람은 왜 내 앞에서는 이렇게 신한은행 농구 재밌다 그래놓고 우리 팀을 이렇게 하위로 뽑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5위로 뽑게 된 어떤 신한은행의 어떤 약점 그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게 결국에는 이 각 팀에서 모인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뭐 소니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합류해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김지영 선수는
보상 선수로 오자마자 바로 대표팀에 맞아요. 나갔고요. 오래됐죠. 구슬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합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뭔가 다 특히나 구나단 감독님은 이런 짜여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가 되기까지 1개월? 뭐 이 정도의 시간은 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네. 지켜봐야 한다. 네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대감은 많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안정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5위로 뽑았습니다. 그럼 하나원 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감독님이 바뀌었잖아요. 네. 사실 멤버도 구슬 선수가 빠졌죠. 네. 네. 그리고 멤버는 크게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김혜나 네. 선수가 네. 오기는. 김혜나 선수가 들어왔죠. 네네. 뭐 제가 듣기로는 김혜나 선수가 하나원 큐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높이가 사실 그렇게 또 좋지 않다 그렇죠. 보니까 네. 하위권을 또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저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원 큐가 많이 성장했고 단단해졌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이제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경험을 얻은 신지현, 양인영 선수가 중심이 좀 잘 되어주면서 뒷받침해줄 선수가 김혜나 선수로서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지현 선수의 공격력이 좋았잖아요. 네. 그런 걸 뒷받침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김혜나 선수의 어쨌든 득점력이 좀 있는 편이니까 둘이 어쨌든 약간 분산돼서 약간 공격을 하게 되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네, 거기에다가 또 정예림 선수의 성장세가 되게 좋다. 맞아요. 네. 이번에 지목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예림 선수가 가장 포텐이 터졌으면 하는 선수라고. 네네. 저는 또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런 하나원큐 내용적으로 보면 또 김지영 선수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해서 저는 어떤 주전 라인업에서 이렇게 김지영 선수가 먼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수비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역시 임금혜 감독님 체제에 어떤 농구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특히 수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비에서의 조금 더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정예림 선수거든요. 정말 보이지 않는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예림 선수 그래서 지목한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KB 스타즈는 사실 우승팀이었는데 통합 우승팀이었는데 올 시즌은 이제 박지수 선수의 어떤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제 시즌 첫 출발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좀 우승 후보에서 조금 이제 밀리는 약간 그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좀 상한다. 그렇죠. 네, 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수 감독님은 좀 덤덤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의 평가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달라진 우리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떨 것 같나요? 사실 뭐 기존 전력이 달라졌기보다는 뭐 물론 박지수 선수의 존재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선수들 뭐 한두 명으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김한수 감독님이 평가하는 거는 박지수 선수가 빠진 빈자리를 그래도 김선남 선수가 한층 더 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또 준비를 했고 또 국가대표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팀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KB스타즈가 지난 시즌 큰 경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부분을 이번 시즌까지 좀 잘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KB스타즈하고 삼성생명하고 연습 경기를 엊그저께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네. 보신 소감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뭐 승패를 연유하는 연습 게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비슷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KB스타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KB스타즈는 역시 어떤 볼 없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이 있는 쪽에서 스크린 플레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스크린이나 슬립이나 뭐 커딩이나 이런 움직임을 정말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운영했고요. 또 반면에 이 삼성생명은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긴 했어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조직력이 보인다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키아나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 내용은 확실히 다르고요. 뭐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확실히 다르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좀 개인기 위주 드리블이 워낙 좀 현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적인 디펜스보다는 좀 개인기로 만들어내는 플레이, 또 2대2 피켓롤 하면서 대윤 선수하고 이런 투맨 게임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키아나 선수가 패스를 못하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다 같이 5명의 볼을 한 번씩 착착착 만져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빨리 좀 개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번 주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오늘 지금 금요일 날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네, 토요일 날 영상이 나가고 일요일 날 저희 개막전에 저희가 가서 한번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미디어 데이 때 했던 얘기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각 팀마다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그냥 좀 약간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외에 일요일 날 제가 여러분께 좀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좀 싶은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보죠.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촬영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방캐를 찾아라. 네, 방캐를 찾아라. 그래서 이거 준비하셨죠? 네, 방캐를 찾아라. 저희 이거 지난번에 이제 포토카드 한번 영상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캐를 찾아라 해서 이제 5분께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 이제 저희가 개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방캐가 숨어 있을 겁니다. 자, 룰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5분께 이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자, 시간 1시간, 경기 시작 시간 1시간 전 2시 10분 시작인가요? 네. 2시 10분 시작인데 제가 1시 10분 정도가량부터 경기장 어딘가에 앉아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앉아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뭐 약간 구호 같은 걸 외치면 그 제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몇 가지 뽑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과 관련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맞췄다. 그럼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두말 없이 이 7만원짜리인가요? 아니. 8만 정도 하는 8만 원 정도 하는 이 카드를 바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얼굴이 나오기 싫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 음성 변조까지 다 해드립니다. 자, 그거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오셔서 말 걸어주시면 바로 참석하는 걸로, 바로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이게 좀 방캐를 찾아라니까 좀 와가지고 뭔가 좀 말을 걸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을까요? 농슐랭. 농슐랭이요? 우리는 채널 이름 농슐랭이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약간 그 암구어라고 하죠. 군대에서 뭐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그럼 예를 들면 참새 그러면 여기 방앗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난 그런 거 원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됐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죠. 방캐야 바쁘니? 이런 거 하는 거지. 방캐야 바쁘니?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니 괜찮아 그러면 바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안 괜찮아 하면은 안 괜찮아 아예 하면은 안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안 괜찮아 하면 옆에 누가 있는 거겠죠. 옆에 누가 있으면 어차피 말 안 거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착순으로 오셔서 5분. 5분 문제를 풀고 이제 만약에 5개를 다 나눠드렸다, 풀어서 다 됐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없으니까 끝나는 걸로. 대신에 문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난이도를 여러 개로 구분해가지고 상중하로 나눠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못 푸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덧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개막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방캐를 찾아라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의 방캐 도움 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